시간과 공간의 철학, 현공풍수 강의를 맡은 최명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좌, 곤좌, 신좌 세 개 좌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당은 따로 있다. 하지만 그곳이 항상 명당일 수는 없다. 공간과 시간의 조합이 빚어낸 역학계 최고의 실용학문 현공풍수. 시간과 좌향에 따른 기의 정체를 1에서 9까지의 숫자 조합으로 환산, 디지털 방식으로 길룡 화복을 판단한다. 현공풍수학의 대가 초계 최명우 선생과 그 기묘한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오늘은 미좌 축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궁의 운반, 칠자가 쓰여 있으니까 이 비성반은 칠운의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경우 비성반이 되겠죠. 근데 여기 사자와 일자가, 일자는 향성이 되고 좌궁에 있는 운반 사는 산성이 돼서 중궁이 1과 4가 되는데, 여기에 음과 양은 산성은 마이너스 4, 향성은 플러스 1이 돼서, 즉 음은 역행을 하니까 4, 3, 2, 1, 9, 8, 7, 6, 5, 4 이런 식으로 비성을 하고, 산성은 양이기 때문에 순행을 해서 1, 2, 3, 4, 5, 6, 7, 8, 9, 1 이렇게 되면은 칠운에 칠자를 중요하기 때문에 칠자에 표시를 해보면 산성과 향성이 모두 좌궁에 모여 있기 때문에 칠운의 미좌 축향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는 쌍성회양이 됩니다. 그리고 미좌라는 것은 지금 이쪽이 북쪽이 되고 동쪽, 남쪽, 서쪽이 되는데 360도로 환산을 하면은 정남쪽이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남쪽과 서쪽 중간인 여기는 풍수에서는 곤좌라고 하는데, 곤좌는 225도가 됩니다. 225도에서 한 개 좌의 범위가 15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5도를 감해주면은 미좌의 한 중심은 210도가 됩니다. 근데 210도에서 좌측으로 4.5도까지, 그리고 우측으로 4.5도까지, 즉 210도에서 좌우로 4.5도까지 이 부분으로 집을 짓거나 묘를 썼을 경우에의 비성반입니다. 그리고 미좌 한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를 미좌 하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3도 범위를 벗어나고 또 왼쪽으로 3도 범위를 벗어날 때는 미좌 이쪽 부분은 미좌 책계가 됩니다. 책계.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좌 책계가 됩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비성반은 이 미좌 하계의 범위로 입향을 하였을 경우에의 비성반이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쌍성이 좌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인물은 좋지만은 이 향성이 뒤에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묘가 있을 경우에 바로 뒤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묘 같은 경우에는 배산임수가 되기 때문에 뒤에 물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칠운에, 즉 1984년에서 2003년 사이에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는데 배산 임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7운의 7자가 왕성이 되어서 인물에는 좋지만은 재물 면에서는 비교적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만은, 만약에 7운의 향성 8자는 생기가 돼서 이쪽 집이나 묘에서 동쪽의 방면에 이쪽에 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 8자가 생기가 돼서 왕기는 아니지만 비록 8이 생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7운 기간에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8운이 되면은, 즉 작년 2004년부터 2023년까지는 8운이 되죠. 8운 기간에 만약 이쪽 방향에 물이 있다면은 이 8자가 7운에는 생기였지만은 8운에는 왕기가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8자 옆에 있는 6자로 인해서 6자가 3길수 중에 하나인 168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이쪽 방향에 물이 많이 있을 만큼, 그리고 가깝게 있으면은 재운이 8운 기간에 아주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면은 과거에는 7운의 미자 축향이 쌍성해 좌가 되어 대문을 뒤에다 냈을 경우는 아주 좋겠지만은, 지금은 8운이기 때문에 운이 바뀌어서 대문의 방위를 이쪽에다가 두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8과 6이 숫자가 같지만은 이쪽 북쪽에는 6, 8이 돼서 숫자가 좌우가 바뀌었죠. 이 경우에 대문을 여기다 내면 좋다고 했는데, 만약 북쪽으로 대문을 내면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8운의 6자는 이미 사기에 해당됩니다. 사기에 해당돼서 대문을 만약 이쪽에다 내면은 비록 숫자는 거의 같지만은 이쪽 방향으로 내면은 사기가 돼서 안 좋은 데다가, 지금 8운의 8자는 이 북쪽에 있는데 이 방향에다 대문을 내면은 오히려 사람한테 해가 갑니다. 물론 이쪽 방향에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산이 있더라면, 즉 8운의 8자가 왕기인데 북쪽 방향에 좋은 산이 있다면은 사람한테는 아주 좋겠죠. 그래서 대문을 내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8운의 생기가 되는 이 9자 방향에다가 대문을 내면 제일 그 다음으로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좋은 숫자는 일자가 되는데, 일자는 이 중궁이 되기 때문에 대문을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일자가 중궁에 들어가면 대문 낼 방향이 없고, 중궁에 일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소위 그 입수라고 부르죠. 입수가 돼서 7운의 미자 축향으로 지은 집은 1운 때, 즉 9운이 지나가고, 지금 8운이니까 8운 지나가고 9운이 지나가고 1운이 되면 집이나 또는 묘 경우에는 중궁에 입수가 되어서 이때는 묘 기운이나 또는 집터의 기운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아주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집일 경우에는 집을 새로 건축한다든지, 그리고 또 묘가 된다면 화장을 한다는 것이 제일로 좋은 상책이 되겠습니다. 양택의 경우라면은 현재 일사가 우리 현공풍수에서는 수험생의 방이나 또는 집필을 하는 곳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했는데, 따라서
이 중궁에 또는 전방 쪽에 수험생의 방이나 공부방으로 두면은 가장 좋은 방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의 경우에 과거에 칠운에 집을 졌는데 대문이 만약 제일로 앞쪽에 있는 이 방향이라면은 사가 칠운에는 쇠기가 되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현공풍수에서 1과 4가 만나면은 소위 과거급제를 한다고 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길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흉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1과 4가 만났는데 흉상으로 해석할 때는 사탕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사는 방탕하고 일은 음란하다 해서 과거 급제로 해석하지 않고 남녀 간의 풍기가 물러난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사는 본래 이 주역 8개에서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옮겨 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전염병에 걸릴 그럴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7운의 대문을 또는 8운의 대문을 이쪽 동북 방향의 대문을 만약 내어 있을 경우에는 과히 좋지 못한 대문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택에서 다시 이 숫자 조합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5와 9가 만나면은 5가 약이 됩니다. 약. 우리 사람을 치료는 약이 되는데 5를 만났기 때문에 5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5, 9 또는 9, 5가 만났었을 경우에는 과히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라면 이 5, 9가 만나는 곳에 특별히 주방을 두면은 우리 5, 9로 인해서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고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5, 9가 있는 곳은 특별히 주방을 두면은 아주 흉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주방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과 8은 아주 좋은 숫자이죠. 그런데 특별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6과 8이 있는 곳에 안방이 있을 경우에는 남녀 출산에 있어서 남자를 생산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이 양수고 또 8도 양수입니다. 마찬가지로 6과 8이 양수인데 3자도 음양을 구분하면 3도 양이죠. 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이 양이고 2는 음이고 또 3도 양이고 2는 음이죠. 4는 본래 음이고 1은 양이죠. 7은 음, 9도 5는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은 양이고 4는 음이 되죠.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은 양으로만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북쪽 방향에 신혼부부가 산다면 6도, 8도 그리고 3도 양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침실을 두고 생활을 한다면은 남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런데 만약 7이 음인데 4도 또 음이죠. 전부 다 음수로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에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전부 다 음이기 때문에 여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예를 들어서 올해가 유년법으로 보면은 매년 이 집의 운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가 중궁에 사가 들어가고 순행을 시켜서 1년 단위로 운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궁에 4가 들어가서 또 여기가 9가 들어가죠. 그래서 6, 8, 3에다가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올해는 마이너스 9가 들어가서 6, 8, 3은 양수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가 음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9로 인해서 남자를 출산할 확률이 굉장히 많지만은 올해의 경우는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내년이라면은 중궁에 3이 들어갑니다. 매년 하나씩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 4, 5, 6, 7, 8이죠. 8은 양수가 되죠. 그래서 내년인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이 방에 신혼부부가 살았을 경우에는 8자가 돼서 6, 8, 3에다 또 8자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7운에 지은 미자축향 집에서 북쪽 방향에 신혼부부가 살 때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남자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주택에 있어도 어느 방위가 신혼부부 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와 여자 출산하는 방법도 우리 현공풍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와 3은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2와 3은 투살이 되는데 2가 토고 3이 목이죠. 그래서 이 목이 토를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극을 하고 있어서 오행상으로 보면 좋지 않는데 그 전에 현재 7운인데 7운에 집을 지었지만 현재는 8운이죠. 그러면 8운에는 8자가 왕기이고 9자가 생기고 1자가 진기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비중도 약하지만은 생기가 아니고 세기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 방과 이쪽 방도 과히 좋지 못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의 기운을 감을 해줘야죠. 소위 설기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면 목생화가 됩니다. 목생화가 되죠. 만약 이쪽 2, 3이 있는 서쪽 방에 있는 방이 있다면은 이 방을 불화로 꾸며질 경우는 목생화하고 화생토로 다시 2번 상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극토로 상극을 목생화, 화생토로 해주면은 이 2, 3의 투살이 좋아진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이 방의 분위기를 화의 분위기로, 즉 색상을 약간 그 붉은색이나 또는 오렌지색, 등자색 이런 방향으로 벽지나 또는 침대가 있을 경우에는 침대를 밝고 또는 붉은색 계통으로 해주면은 2, 3의 목극도 투살을 제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묘의 경우라면은 8운에 이 묘를 다시 바꿔주면, 그러니까 소위 환천심이라고 해서, 천심이라는 것은 광중에 있는 좌양을 천심이라고 합니다. 그 천심을 바꿔주면은 8운이라면 8, 9, 1, 2, 3, 4, 5, 6, 7에서 5와 2가 되는데 음수이기 때문에 5, 4, 3, 2, 1, 9, 8이 되고요. 또 2는 1, 9, 8, 7, 6, 5가 됩니다. 그래서
파룬의 미좌 축향일 경우에는 산성이 향궁에 있고 산성은 좌궁에 있어서 소위 파룬의 미좌 축향은 왕산 왕향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묘가 있다든지 또 칠운의 묘를 썼는데 이 팔자의 방위에 물이 없고 또 북쪽에 이 산성 팔자에 산이 없을 경우에는 불합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묘가 있다면은 또는 오래된 집이 미좌 축향집으로 있다면 파룬에 만약에 다시 집을 짓거나 묘를 다시 환천심을 바꿔준다면 왕산 왕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집 또는 아주 좋은 묘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칠운의 곤자 간양입니다. 칠운의 곤자 간양으로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미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미좌는 칠자가 좌궁에 모여 있어서 쌍성해 좌가 됐는데 이번에는 곤자와 그리고 신자 이 두 개의 좌향은 다음과 같은 비성반이 작성되는데 칠자가 향궁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쌍성해향이라고 봅니다. 쌍성해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왕산 왕향에 다음가는 좋은 가양이 되겠습니다. 쌍성해향이 되기 때문에 이 항상 현공풍수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 칠자를 향성이라고 부르죠. 향성을 1번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 이 산성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내 집이 현재 이 중궁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묘라면 이 묘가 이 중궁에 있다고 해석을 하여 먼저 향성 칠자인 이 칠을 해석하여 간향 이쪽 방위에 먼저 물이 있으면은 재산상으로 좋고 다음에 물 밖에 너머에 이쪽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이 산성 칠자와 합국이 돼서 쌍성해향의 합국이 됩니다. 만약 이쪽에 산이 없다면은 이 칠운의 칠자의 왕기에 산이 없다면은 그 인물이 나지 않겠죠. 또 만약 이쪽에 물이 적다면은 적은 만큼 재물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음택이라면 뒤에 이렇게 산이 있겠죠. 산이 있는데 칠운에 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칠은 일자는 미래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산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칠운이나 팔운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운이 됐을 경우에 이 산이 좋다면 일운의 이 산의 영향을 받아서 발복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팔운일 경우에는 이 산이 너무나 가깝고 높게 있으면 오히려 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공풍수는 항상 현기풍수인 현과 이기풍수인 이기를 항상 같이 봐야 한다고 해서 현리동간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은 칠운의 곤자 간향으로 즉 이쪽이 동쪽이고 북쪽이죠. 그래서 북동쪽을 바라보고 쓴 묘를 감정을 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묘를 쓰고 실질적으로 앞에 물이 있고 먼 곳에는 산이 그런 대로 있어서 이 묘를 쓰고 먼저 이 칠자 즉 이 향성을 해석하는데 앞에 강물이 좋게 흘러서 일단은 재산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칠운에 묘를 쓰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자에서도 9호가 있고 23이 있고 86이 있고 똑같이 14가 있습니다만은 이 순서가 대칭적으로 바뀌게 돼 있죠. 그런데 이 9호가 있는 이 방향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형리동관을 해서 보는데 주로 칠운에는 요 칠자를 위주로 보지만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그 해당 방의 숫자 조합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가깝고 크고 높은 이 송전탑이 있기 때문에 이 9호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 묘를 감정을 의뢰한 사람이 돈 벌고 인물도 괜찮은데 아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저에게 감정을 의뢰한 걸로 생각되는데, 이 해당 방향의 송전탑을 해석하는데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구자라는 것은 오행으로 보면 화가 돼서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고 오라는 것은 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성질이 급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체로 말하자면 구는 화가 되고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또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송전탑은 형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9, 5, 3자와 함께 이 형기의 풍수에 해당되는 송전탑과 같이 해석을 하면은 더 정확한 감정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심장 또는 눈에 해당되지만은 여기에 당시에 이 구에 해당되는 눈이 뾰족한 물체에 의해서 눈이 찔려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고장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후손 중에 누군가 눈에 갑자기 이 뾰족한 것에 찔려가지고 오후 상태, 즉 실명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을 했더니 그 의뢰자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동생이 새를 가지고 놀다가 새가 그 사람 눈을 쪼은 바람에 그 이후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 하면서 그런데 이 묘를 쓰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랬다고 하는데, 과거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 묘를 여러 차례 감정을 했지만은 실명이 됐다는 이야기는 저를 통해서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이 9호와 송전탑을 같이 해석하는 이 현공풍수 방법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는데, 현공풍수에서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 후손들의 어떠한 좋은 영향이나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갖다가 밝혀낼 수 있는 아주 신묘한 방법이 바로 이 현공풍수입니다. 미자와 이 곤자와 신자는 숫자가 같다고 했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숫자 해석은 미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2와 3은 이 흉방이가 되죠. 투살이 돼서, 또 투살이 돼서 특별히 현공풍수에는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숫자가 모여 있으면은 또 이 좋은 숫자가 1, 6, 8이 된다고 썼죠. 그래서 6과 8 같이 또 이 좋은 숫자가 한 곳에 모여 있고, 또 14 같은 경우에는 과거급제 흐는 수다고 썼죠. 그래서 14 같이 좋은 숫자가 모여 있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2, 3도 안 좋다고 했지만은 9, 5도 독약을 먹는 그런 그 숫자 조합이 돼서 안 좋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현공풍수에서는 1에서 9자까지 순행역향으로 조합 숫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1과 4가 또 6과 8 이렇게 좋은 숫자가 모이면은 항상 그 안 좋은 숫자 2와 3 또는 9와 5처럼 아주 안 좋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숫자 조합을 통해서 보자면은 항상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 조합에 따른 그 방위의 산과 물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상황은 항상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곤자와 신자는 미자는 지원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곤자는 천원용이 되고 신자는 인원용이 됩니다. 따라서 천원과 인원에는 항상 이 숫자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곤자와 신자는 항상 같고 다만 지원용이 되는 미자는 중궁의 부호가 음양의 부호가 다름으로 따라서 미자가 쌍성해자였다면 곤자와 신자는 쌍성해양이 됩니다. 이 경우는 어느 궁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칠운의 곤자 간양인데 하계가 아니고 책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좌에 보면은 패철 또는 나경이라고 하죠. 그걸 보면은 곤자에 5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5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갖다가 이 칸을 붕금이라고 합니다. 붕금이라고 하는데 이 붕금이란 말은 금이라는 것은 건을 뜻하고 건은 하늘을 뜻하는데 하늘의 360도를 나눈다는 뜻에서 이 붕금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나경을 보면은 정미와 신미 이 5개 중에서도 글자가 신미와 정미 이 칸에만 글자가 쓰여 있고 지금 을미, 기미, 계미는 실질적으로 글자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아는 이유는 이 글자가 안 쓰여 있습니다. 패철에 보면 안 쓰여져 있는 이유는 곤좌에서도 나경을 놓고 사용할 때 이 정미와 신미만 사용하란 취지에서 안 쓰여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방법이고 현공풍수법에서는 곤자 간양을 쓰면은 방금 전에는 중궁이 4하고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와 1은 하계의 경우고 지금 현재는 1과 4로 되어 있는 경우는 책계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하계의 경우는 신미에서 이 정미 붕금 사이 곤자의 한 정중앙이 225도라면은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좌로 4.5도 그리고 우측으로 4.5도 도합 구도 범위 내에서 이 쓸 때를 하계라고 부릅니다. 하계. 그런데 만약에 곤좌 15도 범위 내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217.5도에서 220.5도 사이 이 사이를 쓸 때는 책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쪽 3도 이쪽도 3도라고 했었죠. 229.5도에서 232.5도 사이로 입향을 했을 경우 묘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책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곤좌라도 하계가 있고 그리고 하계 양쪽으로 책계가 있는데 입향을 할 때
보통은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곤자 간양일 경우에는 이 15도 안에서도 중앙에 있는 구도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책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현공풍수법을 모르거나 일반인들은 좌양을 무시하고 집을 짓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 이쪽이나 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입향을 하였다면은 책계가 되면서 비성반을 만드는 상황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계의 경우에는 중궁의 향성이 1이고 산성이 4이지만은 이 양쪽 3도 범위 내에서 썼을 경우에는 산성이 4에서 6으로 바뀜으로 해서 이 숫자가 산성 구궁에 있는 산성 전체의 숫자가 바뀌죠. 그런데 누차 강조지만 책계 범위 내에서도 일정 부분 이 범위로 가버리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에는 곤자 옆에는 미자가 있겠죠. 그리고 미자 오른쪽에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와 24자 글자와 미자와 이 곤자 사이, 이 사이는 소위 이 공망이 돼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곤과 신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공망이 돼서 이것은 절대로 이 두 개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 신자의 공망의 범위가 이쪽에도 또 책계가 되겠죠. 일정 부분, 이 부분에서는 공망이 돼서 사용을 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쪽 미자에도 오른쪽 끝에는 책계가 되는데 곤자 책계와 미자 책계 중에 일정 부분, 이 부분으로 놓아는 공망이 되는데 이 점을 갖다가 현재 우리 한국 풍수 지리가들이 공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나침반으로 말하자면 4층에 해당되는데 6층의 경우에는 천반이라고 해서 곤자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곤자의 천반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공망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공망 방법은 공망으로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때는 특별한 처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과양을 놔야 됩니다. 혹간 우리나라 풍수 지리가들 중에는 이기 무용론자 또는 이 폐철, 나경이라고 그러죠. 나경이 심지어 필요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풍수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공법에 의하면은 한마디로 그 어불성설이고, 현공풍수와 함께 이 나경은 우리 풍수지리에서 아주 기묘한 도구고, 나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아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곤자 간양에서 책계의 경우는 이 좌측의 3도 중에서도 이 공망을 제외한, 또 우측의 3도에서도 공망을 제외한 경우로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때는 이와 같이 4자가 6자로 바뀌면서 말하자면 이 조합의 숫자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간단히 해석을 해보자면 본래 1과 6은 고관대작이 되는 아주 좋은 숫자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좋은 숫자가 모이면은 또 안 좋은 숫자가 모이는데, 이 경우에 7운에 7자가 하계로 되어 있을 경우는 항상 7자가 좌국이나 중궁 둘 중에 한 곳에 모이거나 또는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지게 되는데 책계의 경우에 따라서는 하계와 똑같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1과 4가 하계였는데 책계도 요 중궁의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궁의 숫자 두 글자가 모두 바뀔 수도 있고 이처럼 이번에는 중궁의 산성 글자 하나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향성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곤자, 간양, 책계에서는 지금 이 산성이 6자가 지금 4자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성반이 만들어졌는데 칠운의 경우에는 앞에 물이 있으면은 제물로는 좋았겠죠. 그런데 칠자가 좌궁, 향궁에 산성 칠자가 좌궁이나 향궁에 있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북쪽이면 북서쪽에 산이 있었을 경우에 인물도 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좌궁, 중궁에 칠자가 있지 않고 항상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하계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팔운이기 때문에 팔자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팔자가 이번에는 서쪽에 두 개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이 똑같은 팔자를 해석하는데 우선순위를 항상 향성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산성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쪽 방향에 향성을 먼저 해서 여기에 물이 있고 또 물 뒤에 이 산성을 해석해서 이쪽에 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물과 인물 모두 발복을 하는데 왕산 왕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물은 만족할 만하지만은 산은 물 뒤에 있으니까 즉 이 묘나 집에서 보았을 경우 물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재물에 비하자면 인물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집의 경우에는 또는 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와 7이 있기 때문에 항상 9와 7은 현공풍수에서 가장 안 좋은 숫자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9는 이 후천으로 봐서 오행상 화고 7은 금인데 선천으로 봐서는 이 7은 화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글자는 그렇지 않은데 7자만은 이 27화로 해석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가 9자가 화이고 또 7자가 화이기 때문에 화가 향궁에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집은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곤자 간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 특히 해석을 주로 해석해야 할 대목이 이 4와 3 그리고 1과 6, 7과 9 이 세 개의 궁을 이주로 해석하고 주변에 어떤 특별한 이 물체가 있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험한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 2와 5가 7운이나 8운의 쇠기에 해당돼서 좋지 않는 숫자 조합인데 형기적으로 여기에 좋지 않는 바위가 있다면 2와 5에 해당되는 숫자를 안 좋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2와 5 숫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아서 고서에 의하면 과부나 호라비가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과 4는 3도 목이고 4도 목인데 8운의 입장에서 보면 3과 4는
조합이므로 쓸데없는 숫자 조합으로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에는 3과 4로 인해서 이 방향에는 산이나 물이 안 보여야 좋습니다. 그래서 동쪽 방향에는 그저 물도 없고 산이 있더라도 멀리 낮게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3과 4가 비록 숫자 조합으로는 좋지 않지만 해당 방향의 산수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현기풍수와 현공풍수를 같이 보아서 해석하자면은 비록 3과 4가 좋지 않는 숫자일망정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무관합니다. 여기 2호가 있는데 또 말하자면은 요 북쪽 방향에 2호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가 안 좋을 경우에는 북쪽 방향에 산과 물이 멀리 있으면은 무관하게 2호에 무관하여 해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7구가 있는데 이쪽도 7구가 있는데 마찬가지 해석을 하지만 좌궁, 향궁, 중궁을 이주로 해석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이쪽 7구에 비해서는 더 비중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현기풍수와 같이 보아서 7구가 화재의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모양의 산이나 물체가 있다면 이런 모양은 오형상 화가 되죠. 그런데 현공풍수에서 7구가 화인데 또 밖으로 보이는 이런 산이 또는 이런 모양의 물체가 있다면 화재의 그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팔운에는 이쪽에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쌍성 해양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칠운, 미자, 곤자, 신자, 하계와 그리고 책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칠운, 경자, 유자, 신자 세 개의 좌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